안녕하세요. 국립기매박물관 학예연구사 최은비입니다. 저는 오늘 국립기매박물관 상설전시관 세계유산 가야의 1층 가야로 가는 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설전시관 세계유산 가야는 2014년 이후 약 10년 만에 새롭게 바뀐 공간입니다. 시설적으로는 그동안 노후화된 시설들을 많이 개선하였고요. 그리고 관람객과 유물의 안전을 위해서 지진에 대비한 면진시설을 전체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 취약계층들을 위해서 베리어 프리 공간으로 조성을 하였습니다. 전시 콘텐츠 상으로는 그동안 축적되었었던 최신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려고 하였고요. 뿐만 아니라 점자 패널이나 촉각 패널, 투명 디스플레이 등을 활용을 해서 가야의 역사와 문화를 보다 더 쉽고 체계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상설전시관 세계유산 가야는 1층과 2층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1층은 구석기 시대부터 가야가 멸망하기까지에 이르는 시기에 낙동강 하류유역에 있었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시간 순서대로 소개합니다. 상설전시관 입구로 들어서기에 앞서서 오른쪽 공간으로 들어가시면 가야 맞이방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이 공간은 신기술 융합 콘텐츠를 활용해서 제작한 영상을 감상해 보실 수 있는 공간인데요. 고기매만을 중심으로 변화하는 환경과 함께 여러 유적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과는 조금 다르게 높았던 과거의 해수면과 함께 점차 변화하는 고기매만의 해안선, 그리고 이러한 해안선을 따라서 배를 타고 먼 곳까지 교역을 나갔던 이 지역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영상으로 감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을 보시다 보면 창녕 비봉리 유적과 같이 현재에는 육지인 곳이 어떻게 해서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타고 다니던 배가 출토될 수가 있는지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가야 맞이방을 이어서 상설전시관 1층으로 들어오시면 가장 첫 번째 주제인 가야 이전 사람들의 삶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말 그대로 가야 이전인 구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시대에 이르는 이 주변 지역의 낙동강 하류유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저희가 유물로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경우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부터 인류의 흔적이 확인이 됩니다. 밀개나 귤개 혹은 동물들을 사냥할 때 사용했었던 스매찌르개, 이러한 뗀석기들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구석기 시대 이후에 신석기 시대가 되면은 날씨가 굉장히 온화해지면서 그 이전에 이동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점차 정착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어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행하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창녕 비봉리 유적에서 출토된 배와 혹은 낚싯바늘, 어망추 등 다양한 종류의 어로 도구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석기 시대 사람들은 배를 타고 먼 곳까지 나가는 원거리 교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한반도 동남해안 지역에서 주로 출토되는 일본산 흑요석 혹은 일본 조몬 토기 등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물들을 통해서 당시 한반도 신석기 시대 사람들이 일본 규슈 지역 사람들과 활발하게 교역하고 교류를 했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석기 시대의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토기를 제작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인데요. 전시실 내부에서도 신석기 시대 토기를 저희가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신석기 시대 토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서 혹은 시간에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문양들을 장식하게 되는데요. 빗살무늬 토기를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가 되면 신석기 시대의 조와 기장과 같은 것들을 재배하는 것에서 발전해서 본격적인 벼농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대규모 농업 활동을 시작하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청동기 시대 마을 유적을 보면 많은 양의 움집과 함께 논과 밭이 확인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농업과 관련된 돌로 만든 반달돌칼, 돌낫 혹은 돌도끼, 농경도구들이 출토가 되기 때문에 당시에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게 행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동기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인 유략자가 등장을 하여 이 시기에 계급사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실들은 고인돌에서 출토되는 붉은 간톡이나 혹은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과장되게 표현되어서 제작된 돌칼 등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1층의 두 번째 주제는 바로 가야의 여명입니다. 이 시기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철기 문화가 보급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요. 철이라고 하는 것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첨단 기술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유지하는 데에는 굉장히 발달된 정치, 사회적, 경제적 체제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철기를 사용한다는 것은 이전과는 한 단계 더 발전된 사회로 나아갔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이 지역의 옛 가야 사람들은 이러한 철을 매개로 해서 주변 지역과 활발하게 교류를 함으로써 변환이었던 사회에서 점차 가야로 발전하게 되는 그러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이전의 고인돌과 다르게 나무로 만든 널을 사용한다는 점인데요. 가장 대표적인 유적을 예로 들면 바로 창원 다호리 유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유적에서 출토된 무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1호 통나무 무덤인데요. 이 통나무 무덤의 안쪽 그리고 그 내부 아래에 특히 부장품들을 묻을 수 있는 별도의 구덩이를 설치를 하고 이 구덩이 내부에서 다량의 그때 당시 최고급 물건에 속하는 칠 제품들이 출토가 되어서 당시 학계의 매우 큰 주목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주로 칠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수많은 공정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만들고 나서는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열이나 습기, 부패 등에 강하기 때문에 당시의 귀족과 같은 사람들이 주로 사용했었던 물건입니다. 이러한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출토된 이 다호리 1호 무덤의 경우에는 그 무덤의 주인공이 얼마나 그 당시에 위세가 큰 지배자였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때 당시에 이러한 지배자들의 권위를 드러내주는 물건에는 또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바로 정교하게 제작된 철검 혹은 중국 거울을 모방한 방제경 혹은 수정이나 만호, 옥 이런 유리재로 만들어진 목걸이 등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가야의 발전입니다. 풍부한 철과 발달된 철기 제작 기술 그리고 이러한 철을 매개로 주변 지역과 활발한 교류를 했었던 이 지역 사람들은 점차 변환해서 가야라고 하는 큰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변환에서 가야로의 변화되는 그러한 특별한 획기를 볼 수 있는 시기는 바로 3세기 후반 정도 즈음인데요. 이러한 모습들은 지배자의 무덤에서 확연하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배자의 무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이전 시기에 비해서 크기도 커지고 깊이도 매우 깊어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무덤 속에 굉장히 다량의 그러한 무덤 부장품들을 매납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1000도씨 이상에서 소성된 단단한 토기, 그리고 각종 무기류와 말가춤, 그리고 국제교역을 통해서 얻은 다양한 종류의 산물들을 하나의 무덤에 굉장히 많은 양을 부장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당시에 그러한 가야의 왕들이 얼마나 권위가 강했는지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야는 4세기 정도부터는 김해나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금관가야가 굉장히 발전을 하게 되고요. 5세기경부터는 아라가야 혹은 대가야, 소가야 등등이 각각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야는 연맹 국가인데요. 주변 지역에 있는 고구려, 백제, 신라와 함께 성장을 하면서 서로 공존과 화합을 하면서 발전을 하였습니다. 1층의 가장 마지막 주제는 바로 신라 세력의 확산입니다. 가야가 점차 신라의 지방으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주로 이 공간에서는 창녕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들을 대표적으로 소개합니다. 창녕은 옛 기록인 삼국유사나 삼국사기에 따르면 비화라고 보통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비화가야 혹은 비사벌이라고 불리는 창녕은 황강과 남강 그리고 낙동강 모두와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문화교류의 중심지이자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가야 어느 곳에서보다도 가장 먼저 신라 문화를 굉장히 빠르게 받아들이는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야는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창녕과 함께 신라 문화가 점차 확산이 되고 562년 대가야가 신라에 의해서 복속이 되면서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시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관 1층 가야로 가는 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영상이었지만 국립김해박물관 상설전시실을 이해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아직까지 국립김해박물관을 방문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이 영상을 보신 후에는 꼭 방문하셔서 새롭게 바뀐 상설 전시실을 살펴보실 수 있는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